2017년 기준 15세에서 29세까지 청년 실업률은 11.3%로 취업 준비생 등 사실상 무직자를 포함하면 체감 실업률은 23.6%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런 통계는 너무나 냉정하게 우리의 현실을 말해주는 지표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들 하지만 양질의 일자리를 두고 벌어지는 과도한 경쟁은 오히려 젊음과 지식을 갉아먹는 역효과를 내기도 하죠. 죽기 살기로 노력해야 한다, 혹은 처음엔 다들 바닥에서부터 시작한다 라고 말하는 기성세대의 진심 어린 조언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현 취업시장에서 우리 청년들에게 그다지 와닿지 않는 이야기인 것만 같습니다. 거대한 취업시장에서 개개인의 노력을 나무에 비유했다면 이제는 한 발 물러서서 거시적 관점에서 일자리라는 숲을 조망하는 시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청산뉴스에는 우리 청년들에게 사회를 바라보는 경제적 관점을 알려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김창환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네, 김창환입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강연 준비하셨나요? 네, 조금 전에 MC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작금의 경제 상황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 결과로 실제로 실업률도 많이 높고요. 그리고 오늘 신문에도 그런 게 나왔었죠. 113만 명의 실업률, 거기다가 19년 만에 최악의 청년 실업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갈 길 잃은 우리 청년들에게 경제학도로서 어떤 그 고민을 같이 함께 한번 해볼까 해서 나왔습니다. 네, 오늘 강연 잘 부탁드립니다. 네. 생각이 흐릅니다. 청산뉴스 김창환 교수님의 강연을 큰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환입니다. 어느 날 의류업자, 그리고 건축가, 그리고 경제학자가 술집에서 만났답니다. 술이 몇 순배 돌고 술자리가 오래되자 드디어 자기 직업에 대한 자부심으로 누구 직업이 오래됐는가 하는 논쟁을 벌이게 되었답니다. 의류업자가 그러죠. 의류업이 제일 오래된 직업이야.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아?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고 제일 먼저 한 게 무화과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다고 하지. 그러니까 의류업이 제일 오래됐지. 그러자 건축가가 반박을 합니다. 에헤, 이 친구야, 무슨 소리. 하나님이 카오스, 혼동 상태에서 해도 짓고 달도 짓고 그리고 이 땅도 만들고 한 게 다 건축 일 아니겠나. 그러니까 건축업이 제일 오래된 직업이지. 그러자 그때까지 조용히 술만 마시고 있던 경제학자가 나지막히 이야기합니다. 아, 글쎄, 그 혼돈을 누가 만들었다고 생각하나? 그렇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불안과 이로 인해서 이 야기된 이 청년 실업률 문제가 작금의 한국 사회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런 미취업의 문제가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어떤 문제로 지금 대두되었습니다. 특히 이런 실업률을 포함한 경제적인 혼란에 대해서 우리 경제학자들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경제학자들은 모든 문제를, 경제적인 사안을 복잡하게 하거나 또는 애매모호하게 하는 버릇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책임을 통감하면서 우리 청년 세대들과 함께 이 문제를 고민해 보고자 나왔습니다. 근자에 들어서 경제지나 경제 관련 섹션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4차 산업혁명입니다. 우리가 흔히 산업혁명이라 하면은 1760년대 영국에서 일어난 전기기관으로 시발된 기계혁명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차 산업혁명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 일어났던 전기와 생산 조립 라인의 혁명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포드 자동차 대량 생산의 어떤 계기를 만들었죠. 이 포디즘이 바로 2차 산업혁명의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3차 산업혁명, 20세기 시작된 3차 산업혁명은 인터넷이나 컴퓨터로 시작됐었죠. 21세기 들어와 가지고 바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모바일 또는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이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됐다고 클라우스 슈밥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산업혁명과 이 일자리의 어떤 관계는 어떤 것인가 하고 의문을 가질 수가 있겠죠.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산업혁명기를 거치면서 산업혁명의 변혁기에 많은 일자리들이 없어진 것을 여러분들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1차 산업혁명에서는 인클로즈 운동이라든지 농민들의 어떤 반대 어떤 세력들도 있었던 거죠. 왜 그러냐 하면요. 새로운 어떤 산업혁명기가 도래가 되면은 기존의 안정적인 일자리들이 다 와해되거나 또는 이 새로운 일자리로 대체됩니다. 대체되면서 그게 오히려 기존에 있던 일자리들이 대폭 감소가 되고 그리고 산업혁명기에 일어나는 새로운 일자리들은 아주 적은 수의 일자리만 제공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라이스 대학의 모세 바르디 교수는 저와 같은 이런 학설을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실제 이 바르디 교수 같은 경우에는 산업혁명기 초창기에는 대규모 일자리의 갭이 벌어진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면 주류 경제학자들은 실제로 새로운 어떤 산업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들이 창출되기 때문에 오히려 일자리의 감소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16년 1월달 다보스 포럼에서 이제 일어났던 거죠. 2016년 1월 일자리의 미래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모세 바르디 교수가 자기 연구를 발표를 합니다. 이 모세 바르디 교수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2020년도까지 200만 개의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거 아니냐? 천만에요. 반면 2020년도까지 710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또한 그 연구 보고서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510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거죠. 우리 청년 세대들이 이렇게 취업의 애로사항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바로 산업혁명의 변화에 따른 결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산업혁명기가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 이렇게 광범위하게 이제 확산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또 한 가지 이제 의문을 가지시게 되겠죠. 그러면 미국, 일본은 지금 막 취업자가 모자라 가지고 막 이렇게 미취업자가 많이 줄어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딱 그 두 나라죠.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그동안 산업 현장에서 지키고 있던 그 산업 현장의 세대들이 지금은 은퇴 세대로 다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가 많이 비니까 젊은 세대들이 그 자리를 차고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취업률이 격감을 하게 됩니다. 반면 미국은요, 여러분들 뭐 뉴스에서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미중 헤게모니 쟁탈전 때문에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강한 어떤 경제적인 압박 내지는 경제적인 제재를 가합니다. 그래서 중국에 진출했던 미국 기업들도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결과로 미국 경제가 화랑이 되다 보니까 미국하고 일본만 전 세계적으로 미취업률이 격감을 하는 거죠. 그 외의 국가들은 다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취업 전략을 가지고는 이게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4차 산업혁명기에 맞는 취업 전략을 여러분들이 구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 여러분들하고 고민을 해야 될 사안입니다. 대학에서도요, 4차 산업 이 주제 하나만 가지고도 한 학기 강의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원체 시간이 이렇게 제한이 돼 있으니까 다 오래 이야기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4차 산업에 대해서 세 가지만 그 특징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생산 방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산 방식의 변화. 두 번째로는 시장 질서의 변화가 또한 일어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고객 가치, 밸류 체인의 재구성이 일어납니다. 그 세 가지가 바로 4차 산업혁명의 가장 기본적인 골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세 가지 골격에 맞춘 취업 전략을 구사를 해야 되는데요. 생산 방식의 변화는 실제로 취업을 지망하는 취준생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실제 생산 공장이나 생산 이 기업들에서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고, 남아 있는 게 두 가지가 뭐죠? 시장 질서의 변화와 밸류 체인의 재구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는 시장 질서의 변화에 맞춘 이 취업 전략을 한번 알아보겠고요. 두 번째 시간에서는 고객 가치의 재구성에 맞춘 취업 전략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하고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켈로그 경영대학원에 필립 코틀러 박사가 계십니다. 이 필립 코틀러 박사는 시장도 결국은 마켓 1에서부터 마켓 4까지 구분을 합니다. 바로 마켓 1, 마켓 2, 마켓 3, 마켓 4는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과 정확하게 같이 조응을 하고 있습니다. 1차 산업혁명, 제품이 중심이 되는 게 1차 산업혁명에 따른 마켓 1입니다. 그 다음에 마켓 2, 마켓 2는 2차 산업혁명에 맞춘 고객을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켓 3는 인간을 가장 중심 개념에 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우리 4차 산업혁명에 같이 조응하는 마켓 4는 과연 무엇을 가장 기본 중심 개념으로 잡고 있느냐? 바로 초연결성입니다. 초연결성입니다. 요즘 뉴스를 어디에서 뉴스를 접합니까? 물론 공중파 방송도 있습니다. 그래서 9시 뉴스 땡 하면은 뉴스가 시작되는 그 뉴스로 뉴스를 보기도 하지만은 트위터나 뭐 또는 아니면 모바일로 많이 뉴스를 접하잖아요. 유튜버는 헐리우드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싸이의 강남 오빠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싸이가 유명한 인물로 이렇게 뭐 1억 뷰인가요? 뭐 하여튼 그 뷰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 세계적인 어떤 인기인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초연결성, 마켓 4는 기존의 마켓 1, 마켓 2, 마켓 3에서 보는 어떤 시장성하고는 현격하게 차이가 나더라는 거죠. 이 마켓 4는 변화의 방향으로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또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배타성에서 포용으로, 수직에서 수평으로, 그리고 개인적에서 사회적으로 바뀌더라는 이야기죠. 기존 어떤 시장에서는 의료산업이 있고 관광산업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켓4에서는 새롭게 대두되는 어떤 새로운 시장이죠. 의료관광사업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형수술이라든지 그걸 원하는 뭐 중국인들이 이 관광 겸 해서 이렇게 한국에 와서 이렇게 수술도 하고 이런 게 이제 새로운 어떤 산업으로 부각이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융합되는 포용되는 어떤 산업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 금융업과 그리고 모바일 각기 별개의 어떤 산업이었는데 그게 합쳐져서 모바일 송금이라는 새로운 어떤 산업 영역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처럼 포용성이라는 것은 비슷해지는 것이 아니라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화롭게 어울리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수직에서 수평으로 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전에는 제조회사에서 단지 그 고객을 바라볼 때는 수직적으로 자기네들 제품에 대한 어떤 정보를 준다든지 아니면 홍보를 한다든지 이렇게 일어났지만은 이제는 어떻습니까? 고객들이 이제는 필요한 어떤 제품의 정보라든지 제품의 어떤 니즈 부분을 회사에다가 피드백을 시켜가지고 그게 맞춘 어떤 제품들이 새롭게 나타나기도 하죠. 그리고 개인적에서 사회적으로 바뀌는 어떤 그런 방향성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예전에는 순수하게 그 개인의 어떤 취향이라든지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서 제품을 선택을 했습니다만은 이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속한 집단이나 아니면 속한 사회의 어떤 그 제품의 평판이라든지 아니면은 조언을 구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이 배타성에서 포용으로 그리고 수직에서 수평으로 그리고 개인에서 사회적으로 이렇게 그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마켓 4, 초연결 시대에서의 취업 전략, 필성 전략은 무엇인가? 첫째, 역설적인 작용을 이해하라. 여러분들 혹시 마리안느라는 잡지, 여러분들 세대는 아마 마리안느라는 잡지를 모르실 텐데요. 여성 잡지들이 대부분 보면은 섹스 또는 스캔들, 루머 이런 걸로 도배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리안느는 창간에 앞서서 준비를 하면서 이 독자들에 대한 센서스 조사를 하는 거죠. 3차례 조사를 했답니다.
우리는 이런 무섹스, 무스캔들, 무루머를 지향을 하고 그래서 건전한 어떤 기사, 뭐 육아 기사라든지 아니면은 아름다운 가정 꾸미기 이런 어떤 기사로 점철된 잡지를 만들고자 한다. 그러면 당신이 이 잡지를 사보겠습니까? 하고 조사를 합니다. 그러자 그동안에 황색 잡지에 진절머리 났던 독자들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과 같은 어떤 그런 그 편집 방향을 가진 잡지가 나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습니다. 만일 그런 잡지가 나온다면 당연히 사보겠습니다. 하고 95%의 사람들이 응답을 한 거죠. 혹시나 싶어서 이 마리안느는 편집인은 3번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다 95% 이상 어떤 그런 잡지를 선호하는 거죠. 그래서 창간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17번 잡지를 찍어내고 망했습니다. 쫄딱 망했습니다. 왜요? 마리안느 구호로 나왔네 하고 이제 탁 집으려고 하는데 옆에 여성 똥똥 잡지에서는 표제부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이과 김 스캔들이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마리안나를 집으려고 하는 그 손이 그게 더 흥미가 있으니까 그걸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경제학에서는요, 인간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에 대한 믿음으로 이 기대 효용 이론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기대 효용 이론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판단 기준은 기대 효용에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장 합리적인 인간이라는 가정하에서 모든 인간의 이 경제 활동도 이러한 이익을 극대화하는 인간의 가장 합리적인 행동을 근거로 해서 일어난다라고 이 기대 효용 이론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어떤가요? 여러분들 조금 전에 마리안느 잡지 말씀을 드렸지만은 실제 그 잡지를 선택하는 그 아주머니에게는 여성 땡땡 그 잡지보다는 오히려 기대 효용은 마리안느가 훨씬 더 높았다는 거죠. 그래서 신경의학자 도널드 칼네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성과 감성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이성은 결론을 낳는 데 반해서 감성은 행동을 낳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당연히 마리안느 이 잡지를 통해서 나 자신의 어떤 교양도 높이고 육아에 대한 바른 어떤 지식도 얻고 그래서 이성은 당연히 마리안느를 선택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성은 이성과 김이가 뭐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그쪽을 손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고민을 같이 한번 해보죠. 혹시 기분이 나쁘실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자신은 취업시장에서 고객의 선택을 손길을 기다리는 슈퍼마켓 진열대에 올라져 있는 상품일 수도 있습니다. 상품들이 동종 또는 동일한 어떤 상품들이 요즘은 진열대에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혜태 제과의 껌도 있고 롯데 제과의 껌도 있고 아니면 오리온에서도 또 껌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동일한 똑같은 효용을 주는 그 상품들 중에서 과연 어떤 게 선택이 될 것인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여성 땡땡 잡지처럼 뭐 섹스스럽고 아니면 뭐 루머스럽고 뭐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는 감성도 함께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이제는 4차 산업혁명기에 새로운 인재상은 명철한 능력 그리고 이성적인 능력뿐만 아니고 보다 따뜻한 감성도 함께 지니고 있는 인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당신으로부터 얻게 될 가치를 제안하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의 어떤 시장 질서, 마켓4에서는 상품 자체의 설명보다는 그 상품으로 인해서 얻게 될 가치를 선전하고 가치를 홍보하고 가치를 알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취업시장에 들어갔을 때요. 나는 내 스펙이 이렇고 또는 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했고 이렇게만 해서는 이 그 취업시장에 여러분들을 고용하는 그 기업들의 손길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 기업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하게끔 하는 것은 그 기업에서 여러분들을 선택함으로 해서 얻게 될 가치를 보여주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기업에서는 스스럼 없이 또는 망설임 없이 여러분들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미래 에셋에서 이 퇴직연금에 대한 이 CF를 한번 찍었던 적이 있었죠. 그런데 그 미래 에셋의 퇴직연금은 다른 어떤 상품들과는 달리 우리 퇴직연금은 수익률이 이렇게 높고 나중에 뭐 어느 정도 이런 경제적인 이득을 얻게 됩니다 라는 광고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광고는 넓은 초원에 나무 그네가 이렇게 있었죠. 거기에 두 부부가 이렇게 나란히 사이좋게 앉아서 서쪽으로 지는 석양을 극히 바라보는 그런 어떤 장면만 보여줬다는 거죠. 여러분들 퇴직연금 당연하죠. 미래에셋 입장에서는 자기네들 자사상품 퇴직연금에 대해서 우리 퇴직연금은 고객들한테 이런 어떤 수익률을 높은 수익률을 가지고 이런 어떤 베네핏 이익을 환원해 드립니다 라고 광고도 하고 싶겠지만은 하지만 그렇지는 않았죠. 더 고차원적인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노부부의 정말 아름다운 황혼을 보여줌으로 해서 퇴직연금에 대한 어떤 가치를 높여가지고 퇴직연금의 가입자 수를 이렇게 늘렸다는 거죠. 여러분들 4차 산업혁명의 마켓4 시장에서는 이처럼 여러분들 자신에 대한 어떤 설명보다는 여러분들 자신으로 인해서 얻게 될 가치를 먼저 그 기업에 확인을 시켜주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취업 전략의 두 번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경쟁하지 말고 창조하라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여러분들은 이제 어려운 필기시험을 마쳤습니다. 보통 뭐 2배수 내지 3배수 이제 이렇게 채용을 하죠. 그러면 이제 면접에 들어갈 때는 보통 이제 2배수 내지 3배수의 인원이 그 면접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앞번에 어떤 친구가 뭐 이렇게 이제 자기 자신을 이제 어필을 합니다. 강하게.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제 자신의 발표할 시간이 되는 거죠. 어떡하죠? 저 친구보다는 제가 이런 점에서 더 낫습니다 하고 경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 경쟁하지 말고 창조를 하라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제품이 저 제품보다 낫다. 아니면은 뭐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라는 이런 어떤 비교 경쟁에서는 실제로 여러분들 자신에 대한 어떤 오히려 감가의 어떤 원인이 될 뿐이지 그게 결코 우월적인 어떤 전략이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뉴욕 맨하탄에 아주 유명한 건물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 건물에는 엘리베이터가 속도가 좀 늦은 엘리베이터가 있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고객들이 엘리베이터가 내려오기를 기다리는 중에 그 기업에 대해서 또는 그 건물에 대해서 불만을 막 토로합니다. 그걸 알고 이제 건물주가 고민을 하는 거죠. 엘리베이터를 최신식 고속 엘리베이터로 교체를 하려고 하니까 그 건설 비용만 굉장한 돈이 들어갑니다. 뭐 200만 달러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고민하던 차에 어느 날 청소 아주머니가 3달러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엘리베이터에 거울을 하나 붙였습니다. 물론 엘리베이터 속도는 예전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그 건물을 찾아오는 고객들의 불만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에 거울을 보면서 엘리베이터 속도가 늦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문제점을 아주 저렴하게 해결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냉전시대, 미국과 소련이 경쟁하는 냉전시대의 이야기입니다. 미국 우주인이 우주선에서 이 항적, 궤도를 이렇게 계산하고 적다 보니까 필기구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볼펜을 가지고 메모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우주선에서 볼펜이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왜? 볼펜은요, 그 중력에 의해서 볼펜 잉크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써지는 건데 당연히 안 나오죠. 그 문제를 이제 나사 본부에 보고를 합니다. 우주선에서 뭐 필기할 일도 있고 이러는데 볼펜 이렇게 써보니까 안 나오더라. 이걸 해결해 줘야 되지 않느냐. 당연히 나사 본부에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십만 달러를 들여서 연구를 합니다. 소련에서는요,
연필 가져가 가지고 해결을 했죠. 자, 여러분들 문제는 당연히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정말 창의적인 어떤 발상을 하게 되면은 신속하면서 그리고 또한 정확하면서 그 또한 저렴하게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는 창조적이면서 또한 감성적인 인재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 질서의 변화에 이런 4차 산업혁명의 그 기본 요체인 시장 질서의 변화에 맞춰서 미리 능동적으로 여러분들이 취업 전략을 구사를 하게 되면 성공적인 어떤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공적인 어떤 취업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의 어떤 시장 질서, 마켓 4에서는 상품 자체의 설명보다는 그 상품으로 인해서 얻게 될 가치를 선전하고 가치를 홍보하고 가치를 알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스펙이 이렇고 또는 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했고 이렇게만 해서는 취업시장에 여러분들을 고용하는 그 기업들의 손길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 기업에서 여러분들을 선택함으로 해서 얻게 될 가치를 보여주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기업에서는 스스럼 없이 또는 망설임 없이 여러분들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